청라 힐스자이 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저게 23년 2월 달부터 입주장이었거든요. 네. 그 입주장 때 5억대 아파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6억 후반에서 7억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장이 끝마친 애는 6억 5천에서 7억 하고 네. 이제 입주장의 몸살을 앓는 애는 5억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터디에서 왔을 때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침 질질 흘리는 이런 게 아직도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와, 이거 5억대 이거 입주장만 끝나고 나면 바로 5천에서 1억은 충분히 하겠다. 좀 속된 표현으로 먹겠다. 이래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대구는 사실 갭 투자 시장이 조금은 우리가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기 때문에 갭 투자를 조금 뒤로 하고 신규 아파트 시장만 본다면 네. 사실 분양권 시장이 한참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분양권 시장이 너무 또 프리미엄이라든지 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으로서 기존 아파트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분양권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분양권 투자를 못했던 분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뭘 보냐? 입주장을 봅니다. 네. 그럼 입주장을 딱 보는 순간 뭐 던지는 매물들 뭐 이런 매물들을 타겟으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쭉 지나가면 매물이 또 안 나오죠. 매물이 잠기고 그럼 이제 입주장이 지나가면 사실은 그 단지의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빠이빠이입니다. 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아까 힐스자이 그때 입주장 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때는 입주장 때 타이밍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분위기냐면 최근에 올해 입주했던 우리 동구의 동대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네. 화성파크 드림이라든지 디오엘로라든지 이런 곳들 이런 곳들 입주장 올해 초에 한번 보니까 와 과거와는 거의 달라요. 없죠. 왜 그게 왜 그렇냐면 이 단지 하나의 입주장도 중요하지만 전체 대구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힐스자이가 입주할 때는 이미 좀 뒤에 좋은 것들이 조금 나오겠지 남아있었고, 하고 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올해 입주장이었던 애들은 용산자이라든지 디어엘로라든지 화성 파크 드림 네. 이걸 끝나고 나면 각 구의 대장들이 입주가 거의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장은 무조건 힘들어. 이거는 절대 공식이 아니다. 대구 전체 장이 좋은 상태에서 입주장은 빨리 회복이 되는 거고 네.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입주장은 이제 늦게 회복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가 또 입주장을 기다려야 되냐 지금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의 지나갔죠. 올해 올해 입주한 아파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그래서 그러면 대구를 입주장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좀 텀이 너무 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집기 임장을 또 기획한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아시면 뭐 갭 투자든 신규 분양권 투자든 입주장 아파트 투자든 여러 가지로 좀 선택의 폭을 우리가 조금 텀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네. 예전에는 좀 길게 봤다면 지금은 길게 하다가 숨 넘어간다. 그래서 조금 호흡을 조금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요. 더샵 디올로 같은 경우는 올해 뭐 6월 달에 6억 8,500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각 구마다 약간 대장급 혹은 주요 단지들이 지금 7억을 막 뚫고 있고 8억을 막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한번 뚫리면 지붕이 한번 뚫리면 그 다음 구멍이 넓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죠? 요 대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제 남은 분양권이 어떤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이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대구는 이제 거의 끝났고 명덕 2편안이 남았죠. 네. 이게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예상되죠? 아직 이제 곧 9월에서 10월 이렇게 예정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은 지금 거의 7억은 넘으면 7억은 안 넘을 것 같다. 하더라도 7억에서 초반까지는 안 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억대 후반으로 하면 땡큐.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각 구의 대장급이나 주요 단지들이 6억 후반을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미 신고가를 찍었고 그럼 명덕 2편한 세상도 남구에서는 대장입니다. 네. 더블 역세권. 네. 대구에서는 3개밖에 없는 더블 역세권의 대장급 단지이기 때문에 얘가 7억 이하로만 분양한다?
정말 땡큐죠. 네. 얘는 건설사의 마진을 그냥 소비자에게 일부 조금 남겨준 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명덕 2편안을 무조건 대구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도에서 어디 입지하고 있는지 꼭 검색을 해 보셔야 되고요. 명덕 2편안이 분양하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면 우선 6억대로 분양하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7억대에 분양을 하면 이제 자기의 미래 가치 포함해서 그 가격을 형성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7억대 가격을 형성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구에 대여가 없습니다. 남은 대여의 분양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대구에 기축 아파트를 좀 찾아다닐 거예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아래로 이제 레벨이 다시 재정리됩니다. 네네. 그래서 청라 힐스자이, 남산 롯데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7억이면 거기 7억대가 싼 거 같은데 하면서 네. 7억 중반에서 8억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성구까지 자극시킬 거고 좌측으로는 여기 달서구까지 자극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명덕 2편안이 마지막 남은 대여고, 이게 끝남으로써 대구는 이제 뭔가 정말 황금기는 다 지나갈 것 같아요. 비수성구 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갭 투자 시기로는 조금 일찍 왔어요. 캔부스가 좀 유명한 게 이상하게 우리가 왔다 가면 그 다음에 한 템포 빠르다. 다른 데서 막 오더라 하는데, 우리는 저는 일부러 다른 그룹의 단톡방 이런 데 안 들어가거든요. 네. 안 봐요. 왜냐면 내 철학으로 들어가야지 안 휩쓸리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빠르면 올해에서 내년, 늦어도 1년 이내, 늦어도 2년 이내 대구는 반드시 갭 투자 시장이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 딱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네. 자, 명덕 2편안에서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7억 정도 만약에 분양한다면 남구에서 지금 가장 올해 신고가를 찍은 게 힐스테이트 대명 1차, 2차가 뭐 6억 초반, 대명자이, 그랜드시티가 뭐 5억 후반 이렇게 찍었으니까 사실 뭐 7억대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시고, 자,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수성구 중에 아까 청라언덕역과 더불어서 이제 주요 입지라고 평가되는 죽전역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서구고요. 달서구는 굉장히 지역도 넓고 죽전역 인근과 그 다음에 우리 월성 월배 라인 이렇게 해서 좀 주거타운이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또 나뉩니다. 사실은 여기는 죽전역은 옛날부터 우리 청라운동역과는 다르게 좀 업무시설, 그 다음에 교통의 요지, 그 다음에 유동인구 많고, 사통팔달,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마땅한 주거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어서 대우 월드마크 웨스터, 얘가 이제 대형 평수 위주인데 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 주거가. 근데 쟤 하나로 인해 가지고 상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린 상권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이 주변을 해서 천지 개벽하고 있어요. 근데 천지 개벽하는데 우리가 뭐 다른 여타 재개발 지역과는 다르게 좀 약간 난개발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좌측에 보이는가 모르겠네요. 빌리브 스카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청라언덕역의 남산 롯데, 그 다음에 힐스자이, 요거랑 거의 버금가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약간 뻥 뚫려 있잖아요. 대로변이 확 있어가지고 굉장히 멀리 가시성을 주는 주상복합이고요. 이게 최근에 7억 8천 이렇게 찍히면서 남산 롯데캐슬 다음으로 비수성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해서 저기 정면으로 보이는 이제 대우 월드마크 좌측에 11시 방향에 저게 뒤쪽으로 해서 좀 약간 난개발 같은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사실 좀 블럭 단위로 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를 지었으면 굉장히 또 다른 좀 평가가 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 아파트가 조목조목하게 뭐 200세대, 300세대, 뭐 100세대 이렇게 좀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주거타운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건 아닌데, 뭐 그거는 시간이 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제 요 신호등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죠? 쭉 가면 용산자이. 아니요. 서대구역이 나오죠. 서대구역.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서대구역 아래쪽으로 해서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지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주거로서도 여기는 다시 또 한 단계 점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죽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볼리 내거리가 나오는데, 요 대로변을 기점으로 해서 볼리 내거리까지 주상복합, 그 다음에 기존 일반 아파트 이렇게 엄청나게 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세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역세권인 단지치고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흥 주거타운을 형성할 거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은, 아시다시피 대구가 좋은 아파트, 좋은 단지들 많이 분양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지금 좀 소외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조금 요새 주상복합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재평가돼야 되죠. 네. 네. 왜냐면 저기 남산 롯데가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9억 5천이었어요. 9억 5천이었죠. 근데 저기 빌리브 스카이가 9억 6천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수성구 제외하고는 제일 비쌌습니다. 저 그렇죠. 아파트가. 오히려 남산 롯데보다도. 그럼 주상복합의 세대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구 시민들 중에서 돈 있는 그렇죠. 분들은 저기를 또 꽤 본다라는 증명이죠. 예. 그리고 대구는 다 아시다시피 도시가 그냥 다시 재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완전 뭐 리뉴얼 되고 있어요. 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우리가 대규모 재개발과 대규모 재건축도 있겠지만은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서 나눠드린 것도 봤지만은, 저희가 2020년도 자료 보면 중구가 수성구와 한참 동안 떨어져 있는 시세를 격차가 좀 심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구하고 수성구하고 평균가가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만큼 중구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평균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뭐 그런 와중에 수성구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 이상으로 중구에 새 아파트들이 많았고, 네. 그 새 아파트들이 어디에 있냐? 주요 입지에, 그 다음에 주요 역세권에, 주요 도로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좀 평균가를 많이 올렸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하면 일반 아파트 사실 짓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상복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도 뭐 빌리브 스카이, 용산자이 대부분의 주상복합이고, 그리고 뭐 청라운동역에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주요 역세권에 들어온 것은 다 그냥 주상복합이라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역세권에 살고 싶다? 그러면 뭐 선택지가 있습니까? 주상복합에 살아야지. 그리고 이 주상복합의 또 대표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두산 이브 제니스, 우리 범원 내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 가면 아마 대구에서 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단지가 아마 두산 이브 제니스일 거예요. 네. 앞으로는 W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주상복합에 대한 이 이미지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투자자들도 인정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고, 대구 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좋은 컨디션은 웬만하면 이제 다 주상복합이기 때문에